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요. 만 30세 이하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을 해서 돈 벌면서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계획을 잘 짜진 않았어요. 그냥 집하고 비행기표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그 홈스테이를 구했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 전쯤에. 근데 비행기 출발 날에 갑자기 그쪽에서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어떡하지 하다가 그 현지 살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걔가 뭐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고 그 뒤에 집 구해라 라고 해서 그런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버를 지원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쿠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내가 이걸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거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기본적인 집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식처니까. 그 외의 계획은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계획으로 갔는데 집을 구한다거나 잡을 구한다거나 가서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백패커스라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도 구하고 잡도 구하는 형식으로 저는 했는데요. 진짜 운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집을 어떻게 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9개월 동안 계속 산 케이스인데요. 직업의 같은 경우에도 검트리라는 이제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로만 이제 CV를 가져다가 한 식으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원하던 직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잡은 2주 안에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카페 형식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다 알아봐서 엑셀에다 다 정리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붙어가지고 또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했던 잡이 좀 워홀 가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한인잡이었어요. 한인타운이나 그런 데서 하는 한인잡이 아니라 시내 쪽이나 아니면 외진데서 일하는 빈티지 샵에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응대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많이 배웠던 게 손님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걸 제일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에 들어가면서 점원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말이 다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이데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손님분들도 막 하이데어 하와이유 막 이러면서 그런 오고 가는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더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일을 했고요. 델리라고 음식을 이렇게 싸주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계산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대에서 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를 저기로 보낼까 하고 가서 일을 했는데 제 예상과 맞게 정말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바쁜 매장이어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옆에서 하나하나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소리를 한 100번 정도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배우게 됐고요. 손님들이 컴플레인 많이 안 걸었어요. 근데 영국인은 컴플레인 자체를 잘 안 거는 것 같아요. 앞에서 잘 먹었어 하고 뒤에 가서 리뷰를 그렇게 쓰는 리뷰를 그런 경우가 많았고 컴플레인을 걸어도 되게 예의 바르게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워낙 바쁜 매장이어서 그걸 다 이해해주는 첫 번째 직업이 이제 하우스키퍼라는 직업을 했었어요. 이제 하우스키퍼는 호텔 객실에 손님이 묵었던 방을 체크아웃을 하면 거기서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요. 우선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도 너무 적기도 해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최저 시급에 맞춰줬어요? 아니면 더 낮게 줬어요? 그게 시급제도 아니었어요. 무슨 방을 치우느냐에 약간 수당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소문없는 가격이었어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빨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한인잡 할 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등쳐먹는다고 그런 경우 많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되게 운 좋게 좋은 사장님, 좋은 사모님 밑에 들어가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만큼 따박따박 잘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힘들진 않았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카페는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라면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워킹만 하다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홀리데이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도 많이 늘었나요? 손님들 다 외국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얘기하면서 막 너 어땠냐, 뭐 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나 이 옷 좋아, 난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늘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3, 4개월 동안 그 캐네디언 친구하고 일을 했었어요. 거기 매장 안에 2명만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남는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때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워낙 바쁜 매장이라 좀 힘들긴 했지만 손님들이 거의 영국인 손님이었어요. 거기가 회사 근처라서. 그러면서 영어도 더 많이 늘었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하우스키핑이라는 직업이 혼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영어 측면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근데 같이 일하는 데에서 셰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셰프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난.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쟤는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말을 했어요. 너 진짜 웨이시스트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중에 와서 소피야 너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 나 진짜 장난인 거 알지? 그래가지고 알아 괜찮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건 안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이민국가라서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진짜 많거든요. 인종차별 안 하려는 분위기가 되게 심하긴 한데 컨트리 지역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좀 노인분들 아무래도 아시안 분들은 좀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도 있었어요. 길 가다가 가면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호주가 조금 저는 인종차별 많다고 들었었어요. 영어도 영어지만 인종차별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간 사람인데 우선 저도 시티에서 거주를 했어요. 아시아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진짜 1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아시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런 구조가 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비교적 서버브라고 해서 교외 지역이나 밤에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다니면 좀 많이 인종차별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차로 지나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다거나 인종차별은 그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보다는 사실 영어차별이 좀 큰 것 같아요. 영어를 못했을 때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약간 깔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가게에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권한 자체가 저한테 없었고 매니저한테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부를게 너 기다려라 해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막 저보고 Do you understand me? 막 이걸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엔 몰랐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얘가 무시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ES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캐네디언 그 매니저가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너 무시한 거라고 해서 대신 화를 되게 많이 내렸던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바버샵이라고 거기 갔었는데 보통 거기 가면 1시간 동안 머리 잘라요. 막 이렇게 가위질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버랑 이제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손님이 같이 케어해 주려고 이제 막 여러 대화를 걸었는데 제가 막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가고 또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10분 얘기하고 한 50분 동안 진짜 조용히 그냥 침묵하면서 머리 자르고 대신 이제 옆에 있는 막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랑 서로 막 되게 즐겁게 얘기하는데 저 혼자 되게 소외된 기분. 그 기분도 되게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직업을 많이 하면서 세일즈 잡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처럼 Do you understand me? 약간 그거를 되게 그냥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프리토킹 정도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거. 근데 사실상 하긴 한다 쳐도 약간 응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 실력.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고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다 가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가죠. 그래도 영어를 함에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거리낌이 처음엔 있었잖아요. 되게 좀 무섭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어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뭐돈 많이 벌었겠네. 아 그때 애초에 제가 딱 짝을 잘랐어. 나 다 쏘갔어. 물어보기도 전에. 물어보면 다 쏘갔어. 뭐 영어랑 돈은 공통적인 것 같고 저는 제가 영국을 갔다 와서 영국 음식 맛없지 않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영국 음식 레스토랑은 약간 케바케가 있겠지만 영국 런던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식점들이 진짜 맛있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근데 진짜 나는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식재료도 사서 먹으면 되게 싸고 이러니까 요리만 잘하면 진짜 괜찮거든요. 너 피자 많이 먹었냐? 햄버거 많이 먹었냐? 살쪘냐? 뭐 그런 것들? 많이 드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먹긴 많이 먹었다. 근데 그렇게 막 맨날 먹을 정도로 먹진 않았어요. 전 되게 좋아했던 질문이 있긴 했는데 그게 워홀 어땠어? 였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그래서 캐나다 어땠어? 토론토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어떻게든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 했고 그런 질문들을 해주면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았던 경험을 얘기할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세계 어디나 떨어뜨려 놔도 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떠나기 전에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저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신감. 여행이랑 사는 거랑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가는 공항에서 되게 실감했거든요. 와, 내가 진짜 무슨 용기로 이거 가겠다고 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눈 뜨고 일어나는데 타국인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고 동의심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다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2년을 다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달만 해서 안 맞으면 오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시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워홀을 가서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갔다 왔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간 것만으로도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둑 진짜 많아요, 캐나다에. 저도 일할 때 옷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방 가져와서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도 많았고 저 거의 한 일의 반은 도둑 잡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싸웠어요.